Welcome to National Zoom News Conference hosted by the 리더십 컨퍼런스 에듀케이션 펀드에서 주최하는 오늘의 에트닉 미디어 서비스 줌 기자회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샌디클로스의 EMS 디렉터입니다. 20년 이상 소수민족 언론 활동의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더십 컨퍼런스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LCCR이 최초로 그 다중 언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0년 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워싱턴 DC 사무실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소수민족 언론과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교육 및 민권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권 분야의 전문가와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연방학자금 대출 탕감 및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이의 제기부터 유아 보육 및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책 환경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자는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의 Education Equity 선임 프로그램 이사인 리즈 킹입니다. 법률에 따른 민권변호사위원회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의 교육기회 프로젝트 부국장인 제네비브 젠지 보나디스 토레스가 나오셨습니다. 또 법적 변호 기금 Legal Defense Fund의 미셸 앤 토네지 영 선임 고문이 나오셨습니다. 또 자폐적 자기 옹호 네트워크 오티스틱 셀프 애드보커시 네트워크 아산의 AJ 링크 정책 분석가 그리고 문화관 개발 연구협회 인터컬처럴 디벨롭먼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션의 전국 정책 옹호 및 지역사회 참여 국장인 몰간 크랩은 변호사 국립여성법센터 내셔널 위민스 러 센터의 연방보육정책국장인 위트니 피색 변호사 정말 훌륭한 연사분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연사 여러분께서는 저희의 스페인어, 한국어 및 중국어 동시 통역사들을 위해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 동료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해 주십시오. 연사님들께서는 브리핑 중에 채팅창을 보시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분의 연사들을 모셨기 때문에 패널 발표 후에 일부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연사들의 자세한 양력과 연락처 그리고 이 브리핑의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의 사회자인 리즈 킹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리즈, 감사합니다. 샌디,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리즈 킹입니다. 저는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의 Education Equity 선임 프로그램 이사입니다.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는 어떤 법과 정책을 해서 민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의 민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Education 펀드는 199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육 및 연구로 시작이 됐습니다. 민권과 인권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민권 및
그 인권 단체들이 속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기관이 우리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는 2023년의 그런 그 미국 다가오는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교육 환경 및 연합 우선순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2월에 있을 대법원의 구두 변론, 6월에 나올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한 결정, 그리고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공격을 또 유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 소수민족, 종교, 또 소외받는 사람들은 그런 많은 민권과 인권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따뜻하고 포용성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권리가 또 거부된 적이 많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위협 그리고 정의와 또 형평성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인과 그 소수계 학생들이 가해지는 불균형한 부담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학자금 대출 탕감을 거절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인종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 기회에 대해서. 그린 다음에 저희는 그 차별적인 또 범죄화하는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을 들을 것입니다. 또한 인종 및 그런 역사를 미국의 역사를 또 피해하는 또 LGBTQ 청소년들 표적으로 삼아서 배제하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등한 고품질의 조기 교육 및 교육을 위한 민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또 연락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젠지 보나디스 토레스 변호사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젠지는 법률에 따른 민권 변호사위원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위기를 낳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학자금 대출 탕감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4천 몇 명의 그 중산층이 지금 또 이런 팬데믹으로 큰 영향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재정적인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학자금 대출이 탕감이 안 될 경우에 그리고 또 많은 이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은 그룹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신용이 또 힘들 것입니다. 대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기본 의식주를 지불하는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힘든 타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히로스 액트 학생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 정당화된 그 대출 탕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없는데 바이든 대 네브라스카 그리고 교육대 브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 2월 28일에 구두 변론이 나올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또 히어로스 액트가 있는데요. 영웅법입니다. 영웅법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이 전국적인 그런 이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에 대응해서 이 대출자들이 그런 응급 상황에 더 영향이 악화되는 것을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민권이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열스 커미티는요. 그 요약서를 통해서 21개의 옹호단체들과 같이 일하면서 지금 소수민족에게 힘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 코로나19는 그런
형평성에 큰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흑인 여성과 라틴계 여성입니다. 흑인과 라틴계 여성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아직도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소수의 여성이 제일 그게 힘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의 건강도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또 사망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면서 흑인과 라틴계 가족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학자금 대출은 더 힘들겠죠. 그걸 지불하기는요. 그래서 흑인과 라틴계는 학자금 대출 탕감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기존의 그런 부를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흑인과 라틴계들은 그런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직장의 차별 또 정부의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의 가족들은 18만 4천 불이 있고요. 흑인은 2만 3천 불, 그리고 라틴계는 1만 3천 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계, 흑인계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났고요. 바이든의 이런 학자금 대출 탕감 문제는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4천만 명이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중에 라틴계의 15% 그리고 흑인 대출자의 25%의 그런 대출이 탕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0만 달러는 바로 많은 흑인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걸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수민족 학생들이 또 UNC와 하버드 대학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 사례가 있는데요. 또 미셸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신청인, 학생인, 또 UNC의 또 졸업생, 또 UT 어스틴, 또 하버드에서는요, 그들이 인종을 다양성을 종용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의들이 나오고요. 또 UNC에서는 그게 문제인데요. 그리고 여러 구두 변론 시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UNC 학생들 또 유색 학생들, 졸업생들의 목소리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종 다양성을 대학 캠퍼스에서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글로벌 직장에 준비하는 데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또 변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법적성을 합리화하도록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종의 민주주의를 또 개선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이 그런 대학을 갈 수 없었는데요. 그런 소수계 우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다음은 저희가 미셸 토너지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분은 NWSC 리걸 디펜스 펀드 LDF의 선임 고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저 이름은 미셸 토너지입니다. 저는 리걸 디펜스 펀드에서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걸 디펜스 펀드는 초당파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동등 기회를 위해서 80년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LDF는 지금 인종에 기반한 그런
그 입학을 계속 허용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5명의 하버드 졸업생을 변호하고 또 16,000명의 흑인, 라틴계, 또 미국 원주민, 아시안계 학생과 또 졸업생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소송을 때문에요. 하버드 대학과 UNC 사례를 볼 때요. 신청인 FFA는요. 법원에게 이 법을 바꾸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인종을 입학에 고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FA에서 주장하기는 하버드 대학과 UNC 대학은 기존의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44년 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대학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입학생들의 인종을. 많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법원은 이 코타가 그 허용이 안 된다고 78년에 법을 정했습니다. 근데 코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을 40개 이상의 요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UNC에서. 그리고 하버드의 경우에는 100개 이상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UNC는 가장 오래된 공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그 입학에 대해서 공립대학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FA에서 주장하는 것은 UNC가 동등보호권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그 미국 헌법의 14 개정안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종을 입학 대상의 고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동등법에 따르면요. 이 8개의 액터가 있습니다. 공립대학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사립대학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요. 처음으로 그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요. 사립대학에 이렇게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이게 사립대학일지라도 하버드 대학은 연방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는 그 하버드에서 이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민권법 6번을 따라서 그 연방 보조금을 받는 대학은 그 인종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NC 사례와는 달리 또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하버드가 의도적으로 차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대상으로. 그 주장은요. 그 초기 입장이었는데 주장은 인종을 고려한다는 것이 백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원고는 피해자는 학생이 그런 입학 사무관들이 그 학생들의 신청자들의 그런 인종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0페이지 이상이 이 학교에 유리하게 나왔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하버드 입학 정책은 좀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교육의 혜택에 대해서 다양성의 혜택을 이게 깎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명의 학생과 졸업생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한 명도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한 학생은 없습니다. FA에서 483개의 그런 입학에서 3분의 2는 FA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요. 그 15만 명의 신청자를 봤는데요. FA에서는요. 하나의 그런 입학 서류도 제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합격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요. 그래도 법원에서 어떤 의도적인 차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그 항소 법원에서는요. 그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UNCK 사건에서는요. 지방 법원에서 그 재판을 통해서 UNC의 입학 정책이 그 헌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항소 전에 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들어왔는데 대법원은 5시간 동안은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에요. 저희는 구두 변론 보면서 이게 계속 우리 다인종 민주주의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그런 리더들이 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대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에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그 응답자의 87%가 다양한 교육 환경이 대학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다양한 학생들의 성공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 인종의 사회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수입에 관계없이 어디서 자랐는지 아니면은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탤런트는 많지만 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유색인종 학생들이 제도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교육 기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계속 그 모든 신청 학생의 모든 면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종도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종 차별주의를 피해자인 라틴계 학생 또 아시안계 학생 또 흑인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열정적이라 좀 빨리 발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분은 자폐적 자기용어 네트워크입니다. 제 이름은 AJ 링크입니다. 저는 오늘 그 녹색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템파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학교의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하고 포용적인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 학생들이 권리가 보장이 되고요. 학교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아동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게 하고요. 또 괴롭힘과 차별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사는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집니다. 다양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의 인프라를 조사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요. 일곱 번째는 그런 학교에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에서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ASN에서 우리가 동의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범죄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담사라든지 그리고 학교에서 긍정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또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범죄화해서 학교에서 나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협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또 학교에서 그런 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험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차별과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J. 다음은 몰간 크랩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IDRA에서 나오셨습니다. 인터컬처럴 디벨롭먼트 리서치 어소시에이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몰간 크랩은이고요. 저는 전국 정책 옹호 및 지역사회 참여 국장입니다. IDRA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면서 모든 학생들이 뛰어난 형평한 교육을 기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동등 교육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클래스메이트 센서스입니다. 어떤 소외받는 그런 그룹을 타겟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50년 동안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것이 학생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문화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교문에서 계속 학생증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 또 모든 학생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의 교육 환경은 학생과 성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에 우리는 계속 그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의 해가 되는 것을 할 것입니다. 지역과 전국적인 차원에서 평등한 교육에 대한 공격을 보실 것입니다. LGBTQ 플러스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라든지요. 또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육에서요. 저희는 그 하원에서 이 연방 언론은 발언 듣겠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표용성, 기회를 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요. 또 부모의 권리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원하는 포용성은 아니지만은 정치화되고 그런 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것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가 조율한 노력을 받습니다. 그게 CRT라는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흑인 역사에 대한 교육이었는데요. 반 CRT 운동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인종 역사인데요. 이거는 센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육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과 얘기하는지요. 그리고 선입견, 편견을 얘기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다양성 있고 형평성 있는 포용성이 훼손이 됩니다. 지금 2021년부터 교육주에서 42개 주어서 그런 클래스룸, 교실의 센서십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의 이슈보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2020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주제까지 또 정치화를 합니다. LGBTQ 플러스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자체 표현이라든지 어떤 활동, 또 그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갈 수 있는 것을 또 책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민족 쓴 책이나 또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도서관장에게 또 경찰이 찾아갑니다. 그런 또 부모의 권리가 또 참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한 참여가 없고요.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언어가 정치성을 얻기 위해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에서 부모들이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자유에 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의 부지사가요. 또 이 전의 위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타겟을 받는 그런 진보적인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또 타겟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나오는 것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현실적인 것입니다. 개별 학생들이 타겟을 표적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또 성 기반의 차별, LGBTQ 또 청소년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 가족 또 선생들이 그들의 교육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같이 생긴 사람들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데이터 수집을 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성별로, 인종별로 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전략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주지사는요. 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이 차별 정책을 집어넣습니다.
또 이것은 학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센서십이나 교육법이 나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이런 그 표적 경험을 더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차별에 대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그 분열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교사들은 또 직접적인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또 교사의 부족이 있는데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유해한 정책을 철폐하는 노력을 부리고 있고 또 모든 학생들의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전국적인 차원에서요. 또 학교나 교육부에서 이런 차별 정책을 갖게 되면요. 이런 배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학교도 이런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상당히 또 연령에 적절한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아주 정통적인 학교 또 참여를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협업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됩니다. 전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요청했던 그런 리소스를 채팅창에 띄우겠습니다. 그 학생 또 학부모 또 교사들이 요청한 커리큘럼입니다. 감사합니다, 몰겐. 마지막 그 연사님은 국립여성법센터의 연방보육정책국장인 위트니 패색 변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위트니 패색입니다. 저는 연방보육정책국장입니다. 내셔널 위멘스 러 센터에서요. 저는 조기 교육자 2세대입니다. 이 주제는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센터에서는요. 그 변호사 평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정책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을 활용해서 이 문화를 바꾸고 그 젠더와 에퀴티를 가져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별이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해합니다. 특히 또 LGBTQ 여성, 흑인 여성, 또 저소득 여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는 지금 거의 3년째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공립교육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조기 교육자들이 또 가족들과 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장벽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 또 조기 교육 제도의 문제가 심각한 걸 더 보여줬습니다. 많은 저소득 가구는 이걸 조기 교육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역사회는 충분한 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의 수요를 또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조기 보육센터는 그럼 일부 보육센터는 대학 학자금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둘이 있는 가구에서는 보육 비용이 렌트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방 보조금은 이런 가족을 돕지 못합니다. 그 조기 교육, 유아 교육을 위해서요. 또 지역의 비도시에 사는 지역에서는요. 비도시권의 가족들의 그 반은 조기 보육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면허가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제넷 옐런이 했습니다. 보육은 지금
마켓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보육 비용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투자가 지난 30년 동안 조기 교육 비용은 그 인플레이션보다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식품 비용 또 렌트 비용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다른 비용에서 이 보육 비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직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 보육이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적게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힘들죠. 그들의 일과 그것은 또 조기 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조기 보육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시급이 12달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조기 보육자의 반은요, 또 정부의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유색 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조기 보육계에서는 월급이 너무나 낮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를 돌 수가 없습니다. 성인만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5세 미만의 아동들은 가장 지금 다양 인구층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비용의 보육 비용을 또 높기 때문에 동등한 교육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 제도에서요. 아동과 가족이 이런 포괄적인 다양한 고품질의 그 보육 환경을 갖기 위해서 저희는 이 민권 원칙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강력한 연방 정부의 그런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리더십 컨퍼런스 시빌 라이츠하고 또 교육기금에서 또 할 것입니다. 이 연합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조기 보육 및 그 육아에서 자녀, 아동, 가족, 직원, 제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은 저희 기관에서는 계속 다양한 정책 위반자들 또 이해 당사자들에게 조기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아동들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소외받는 인구층이죠. 이런 정책이 연방정부에서 들어가기로 저희는 계속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트니 감사합니다. 모든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채팅창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마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그 동남아시아인들에 대한 젠지가 잠깐 언급을 했죠. 이거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데이터 수집이 안 됐습니다. 이런 인구 조사에 대한 게 많이 쓰는데 데이터가 없다면 지역사회의 가시성이 없어집니다. 저희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그런 학자금 대출에 대한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교육과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빈스 질문을 받는데요. 미셸이 채팅창에서 얘기했는데 코타와 현재 그 법 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은 채팅창에 띄워 주십시오. 저희가 또 논문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 민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주장하는지 그 논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지 채팅창을 잠깐 보겠습니다. Hi, there are questions. I think we're all digesting the legal 지금 consequences in a very
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올한 질문한 것입니다. 그 학자금 대출 탕감이 나오면은 그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갈지요. 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하면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이게 통과가 안 될 경우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대출 탕감이 이루어진다면은 4천만 명 이상의 대출자들이 그 대출 탕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명이 이미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백만 명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1,600만 명 이상이 신청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격을 받는 사람은 개인 임금이 그 12만 5천 불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수입이 25만 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펠 그랜트 보조금 받는 것인데요. 그것은 펠 그랜트, 펠 보조금은 그 수입이 더 낮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00가 더 낮을 텐데요. 제가 그 언급했듯이 많은 대출자들은요, 그 대출 탕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탕감이 되면은 그 다른 기본적인 그런 의식주에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애들을 학교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요. 또 다른 대출자들은 뭐 이 탕감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월 지불액을 좀 줄인다면은요, 그들이 그 파산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파산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그 신용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살 때라든지 렌트할 때라든지 취업을 할 때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식주를 얻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연구에 의하면은요, 그 오랫동안 이렇게 지불을 안 한 전국 그 응급이란 파산이 많아졌습니다. 또 대출금을 제때 지불을 못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파산이라든지 팬데믹 때문에 이게 그 제때 지불 못하는 비율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탕감이 되면 훨씬 더 뛰어난 결과가 있겠죠. 뭐 안전한 살집을 찾는다든지 더 나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하는 것이요. 제가 그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제적인 안정은 많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유색 인종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부의 안전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채무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자로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AJ 링크에 의한 질문입니다. 이 원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교육 원칙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 교육부, 또 그 학교 자체도 그들의 그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에트닉 미디어 언론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개별 학교, 교육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주시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교장은 이런 것을 그
법을 위반했는데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필요한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AJ입니다. 제가 뭐 놓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이 연방 차원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 투자하는 것이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요. 더 학교 상담사를 추가하고요. 더 나은 지원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학교 기반에 있는 경찰에 나가는 돈을 다른 부분으로 좀 움직습니다. 가장 소수민족 학생들이요. 뭐 위협평가 같은데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위협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장애인 학생들을 위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증거 기반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 면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옹호자가 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뭐 자녀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최고를 선 다해서 보호를 하냐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장 소외받는 학생들이 그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죠. 장애 학생들을 그냥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지적 장애인들, 장애 학생들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게 뭐를 포함시키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요. 어떤 저지하거나 억제를 할 때요. 억제한다는 것은 다양하게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 때라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아동을 억제할 때요, 저지할 때요, 억누를 때요, 뭐 학교 리소스 담당자라든지 학교의 경찰이 그렇게 학생을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억누른다는 것은 그 학생이 그 장애가 심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애 때문에 뭐 그 행동이 좀 불량하다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지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억누른다는 것은요, 저지한다는 것은요, 좀 객관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행동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니면은 학생이 뭐 장애가 없지만 뭐 IP에 있다든지요. 그게 뭐 어떤 경우에서는 훈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때리는 경우가 있는 게요. 그게 가장 소외받는 그룹이 그렇게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억누르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범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애 학생들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소외받는 학생들이 그런 피해자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어린 학생이 좀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죠. 근데 경관이 그 어린애를 수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상당히 트라우마를 줍니다. 그게 학생들이 뭔가 배우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니즈가 충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벽에 그 학생들을 떼운다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연방 정부에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어떤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흑인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학생들이 이제 어려서 땡깡을 부릴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땡깡 부리는 학생이 어떤 그 수갑이 채워서는 안 되겠죠. 그런 학생에게 그런 것을 좀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채팅창에 있는 다른 질문을 보면요. 미셸의 답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요. 패트릭 질문 받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그 커리큘럼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 또 배울 수 있는 내용, 또 학생들이 배워는 그런 역사들, 미국 역사들이 문제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인종차별을 받고요. 학생을 커리큘럼에서 내보내면은 그들 자신을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소수민족 학생에 대한 소수민족 역사를 가르치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하는 일은요, 차별로부터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종, 피부색, 국적, 성, 또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요. 저희는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요, 또 백악관에서 리더십을 찾고 있고요. 저희는 또한 그 타이틀 9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생을 성별 차별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성괴롭힘이라든지 또 LGBTQ에 속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성에 따라서 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료들 채팅창에 나온 질문의 답에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리즈. 피터 셜먼이 질문인데요. 연사들께서 일반적으로 그 학생 실력은 또 어디서 이렇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측정하는 것이 바로 그 학생 성취도를 측정할 때요. 그 성취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성취도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동료가 첨언하실 게 있다면 첨언해 주십시오. 최근에 NNEP 데이터에 따르면요. 우리 모두 믿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은 그런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교실에서 배우는 기간을 잃었습니다. 일부 학생들한테는 그게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배울 하나는 우리가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형평성 또 동등한 기회에 대한 발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요. 이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가 있는지, 성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대학을 갈 때 준비하기 위한 수학을 다 배웠는지, 또 고품질의 그런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학생들이 또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또 어떤 훈육을 차별적으로 받는지, 또 그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또 그들의 자격, 탤런트, 또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교육을 또 제공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를 못 나눈 게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금이 동등하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백인 학생들이 많은 그런 교육군은 또 다른 외국 소수민족 학생들의 교육고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모든 학교가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것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 우대 정책이 필요하고 조기 교육 기회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또 대학에 초점을 맞춥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학생들이 그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좀 광범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위트니 패색, 채팅창에 뭔가 입력하고 있는데 이걸 공유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수정하겠습니다. 그 백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자금이 더 많습니다. 소수민족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그 저소득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더 많은 훨씬 더 적은 기금을 받습니다. 고소득 백인 학생들이 많은 학교보다요. 그런 것을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트니, 지금 채팅창에 입력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즈 괜찮다면은 제가 전통적인 마지막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 본인을 포함해서요. 그 사운드 바이트입니다. 각자 이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위트니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학생의 성취도를 보면요. 미디어에 많은 그런 텐션이 있습니다. 그 팬데믹 동안 배움의 기회를 상실했다 하는 거. 하지만 또 빈곤이 학생 성취도에 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빈곤 학생들은요, 또 학생들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을 주었는데요.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팬데믹은 저희가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요. 정책 결정은 그런 빈곤 학생들이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배움의 상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제 혜택에 대한 것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끝났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요. 각자 어떤 특정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변화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러분 각자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올해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소식뿐이 아니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염원을 대해서 리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기를 가장 그 중요한 법원의 결정이라든지 정책의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변화가 교육 환경, 교육 기회, 민권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에요. 하나만 선택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 희망사항은요. 대법원에서 동등한 기회 또
소수계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계속 남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고품질의 조기 교육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받고요. 또 긍정적인 교육 환경이 나오고 학생들을 범죄화하는 것을 막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 학부모 또 그 교육자들, 교육 리더들, 위원회로부터 존중심을 받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받고 다양성, 포용적인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학생 환경을 개선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라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연사님인 겐지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뭐 한 가지를 기대한다면 뭐가 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올해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한다면 뭐겠습니까?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법원에서 미국 법원에서 이 법과 사실, 헌법을 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탤런트가 많은 그런 그 소수민족 학생들이 기회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학자금 대출 탕감 및 또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유지가 되면서요. 그리고 또 가장 이런 프로그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요, 소수민족입니다. 지금 소수민족 언론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AJ, 그 최우선 순위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젠데요. 저는 뭐 대법원 사건이나 입법은 얘기하겠지만요. 저희는 애들을 애들로 봐야 됩니다. 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협의 대상이 되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사랑하고 따뜻하고 지원받는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땡깡을 부린다고 범죄인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미셸 터너지 영. 최우선 순위는 뭐겠습니까? 2023년에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모든 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동등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경험이라든지요. 또 일을 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다. 몰간 크레이빈. 그 최고의 메시지라면 뭐겠습니까? 이 2023년의 최고의 메시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 문제가 있는데요. 들리십니까? 예, 들립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부적합한 교육의 정치화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배우는 기회를 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뛰어난 학교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외부로의 그런 정치화된 메시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뛰어난 요약 감사합니다. 위트니 패색 또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 주십시오. 전환 메시지에 대해서요. 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자녀 세제 혜택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강력한 연방 정부의 그런 자녀 세제 혜택 외에도요. 또
자녀 보육 시스템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보육비가 너무너무 지고, 그리고 또 그런 보육을 제공하는 조기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수입을 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또 미국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만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분의 연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리더십 또 컨퍼런스 에듀케이션 펀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들로부터 세부적인 안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개선하는데 2023년에 뭐가 중요한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을 찾아서 6개월 후에 또 우리 그때 현주소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남은 하루